집중적으로 알아보는 뉴스토크. 이번 시간에는 충신대 재산이사장 결국 교경 출신 김기철 목사 선출과 관련하여 다뤄보자 합니다. 축하해야 하는데 근심과 염려와 암흑시대 같은 날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니폰도 투데이 최정일 목사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자, 목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5월 12일 오늘 충신대 재단 이사장 선출이 있었습니다. 결국 교육 출신의 김기철 목사가 선출되었는데요. 자, 오늘의 이사회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여기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제 먼저 소광석 목사님이 사퇴 기자회견이라는 것도 사퇴를 표명을 다시 하셨고, 그러면서 장창수 목사님과 유명렬 목사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근데 유명렬 목사님은 안 하겠다고 사퇴를 하셨고, 장창수 목사님은 본인이 출마할 의사가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사퇴하겠다 해서 강재식 목사가 사퇴를 했고, 그래서 장창수 목사와 김기철 목사님을 놓고 1차, 2차 두 번의 투표를 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투표 결과 김기철 목사가 8표, 그리고 장창수 목사가 6표로 김기철 목사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예, 간단하게 그동안에 이제 합의 추대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여기저기서 성명도 나오고, 소광석 총회장님께서 마지막까지 또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포기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 김기철 후보가 이제 이 합의 추대안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특히 또 특정 집단이 이제 계속해서 또 선거운동, 사전 선거운동을 통해서 기필코 이제 자기들의 입장을 고수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 좀 아쉽고 섭섭하고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일단은 김기철 목사로 이제 선출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일을 논의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소광석 총회장은 오늘 재단에서도 이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총회 절대 다수의 정서와 여론과 의견과 주문은 합의 추대를 하기를 원했고, 또 이상하게 프레임이 교갱과 비교갱으로 나눠졌죠. 물론 교갱도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프로테이지로 보면 적고요. 절대 대수는 다 서로 이렇게 어떤 진영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걸 걸지 않고 그냥 합의 추대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제가 총회 여건 상황 106회 총회를 앞두고 정말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라리 저나 강재식 목사님이나 김기철 목사님이나 다 내가 내려놓으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함께 사퇴를 하고 그리고 새 인물로 가자. 둘을 제가 추천했죠. 장창수나 유명렬 둘 중에 하나, 둘이 가서 합의를 해오든지 우리가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또 이사회 고위 권한이라고, 권한 맞죠. 그러나 법과 원칙 안에서 우리가 신축성을 발휘할 수도 있죠. 이것이 총회가 화목하는 길이다. 그리고 총회 목사님들이 서로 총신을 사랑하고 지지해줘야지 우리가 이사라고 우리 고유 권한만 행사해서 이렇게 가면 되겠느냐. 106회 총회와 앞으로 총회와 총신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우리는 하자. 근데 이제 다른 후보는 내려놓을 그런 어떤 마음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 총회 정세를 잘 알죠. 제가 여기서 역사적 책무, 역사의 새 시대가 열릴지 혼돈의 시대가 열릴지 모르는데, 저는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투표가 하면 저는 이석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석을 했습니다. 저는 누가 되든지 저는 환영하고 밀어드리겠습니다. 밀어는 드리겠지만, 그러나 제가 실행위원회에서 저에게 맡긴 책무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이걸 모르는 체하고 여기서 투표하는 걸 두는 것은 제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차라리 이석을 양해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한 이사로서 백의정부라고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총회장으로서는 거기에 있을 자리가 못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합의 추대에 대해서 이제 포기한다. 단독 추대를 포기한다고 이미 이제 발표를 했지만 아직 그 15분의 그 이사회에 나와서 그분들에게 개인적으로나 전체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것을 통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나와서 그동안에 이제 합의 추대에 대한 여론이 있었지만 결국은 불발됐고 본인도 이제 더 이상 합의 추대로 재단 이사장을 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총회와 이 학교와의 이제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 일조를 해보려고 했던 것인데 뭐 뜻대로 되지 않은 점에 있어서 더 이상 이제 그 총회장이 그 자리에 앉아서 더 이상 할 일은 없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바쁜 일도 있고 그래서 이석을 한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이사를 사퇴한다는 얘기는 없었고 앞으로 평이사로서 섬기겠다는 말은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총회와 저기 청신대의 그 합참이기 위해서 이제 뭐 여러모로 애쓰는 거로 이제 알고 있어요. 그 처음에 그 거론됐던 그 재단 이사장 후보 수광수 목사, 강재수 목사, 김기칠 목사 중 결론적으로는 그 수광수 목사의 그 강재수 목사는 사퇴했고 김기칠 목사만이 이제 고소했는데요. 그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제 보시나요? 참 김기철 목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사퇴를 번복한다든지 그만두겠다든지 그런 의사표시가 없었고 교갱 법인이사회도 있었고 또 뭐 여러 뭐 군데에서 특히 오정호 목사가 정말 간곡한 심정으로 이번 재단 이사장은 소강석 목사 총회장 현직 총회장을 추대해서 먼저 그렇게 좀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장시간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뭐 어떤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리고 표도 8표가 아마 저희들이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이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들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그 입장을 고수한 것이고 대신에 이제 소 총회장이나 강재식 목사는 뭔가 이제 어떤 변화를 위해서 또 발전을 위해서 두 분 다 이제 사퇴를 하신 거죠. 사실은 그 이제 세 분 다 사퇴하고 새롭게 그 거명됐던 분들이 이렇게 되어졌으면 좀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아니면 또 그 총회와 그 충신이 어쩌면 그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놨는데 이것이 이제 합의 추대가 무너지니까 이제 상황은 아주 국변하게 달라졌어요. 이제 달라졌는데 자 결국 그 합의 추대 아닌 투표로 이제 진행됐단 말이에요. 자, 이 같은 진행은 결국 합을 깨트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서적으로 합의 추대가 되고 또 잡음 없이 그리고 이제 교단 안에 어떤 그 특정 그 세력화된 법인화된 이제 그런 단체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총신 이사회를 이렇게 장악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움직임이 교단 내 많은 목사님들의 이제 걱정과 우환거리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전혀 뭐 끄떡하지도 않아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특정 단체에 대한 반발 또 앞으로 그 사람들이 또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총회까지도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제 장악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좋게 보면 그들이 뭐 누구이든 간에 어차피 다네스크 장로의 합동 총회 소속 목사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반드시 총회의 어떤 헌법과 결의를 준수해야 되는 그런 어떤 책임과 사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단 이사 또 재단 이사회, 재단 이사장은 권력이 아니고 특권이 아니고 이것은 섬기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총회 직영신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정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마 총회하고 잘 협의하고 또 총회가 지시 결의한 대로 잘 이행한다면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문제들은 많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총회 그 결의와도 완전히 다르게 진행된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대해서도 어떻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이제 중론들이 결국은 그 총회의 어떤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각 노회가 올려놓은 여러 가지 이제 헌의안 속에도 총신대에 대해서 뭐 조사 처리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든지 또는 이제 앞으로 총신대를 직영신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회들을 뭐 꾸려야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고 또 현재 그동안에 그 수개월 동안에 재단 이사회가 선출되고 이사장을 선출하기까지 많은 이제 잡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뭐 하고 탄원서도 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지켜보면서 참아왔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그 특정 어떤 집단이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이게 개입됐다는 것들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반드시 이제 우리 그분들도 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소속 목사님이시고 교회의 담임자시고 또 학교도 총회 직영 신학교로 이제 되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라도 그들이 이 총회의 결의와 헌법을 준수하는 그것을 이제 우리들이 지켜보고 또 바라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이제 만약에 그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총회의 결의와 헌법을 위반하면서 어떤 특정 세력이 어떤 특정 기관이라든지 또 총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는 좀 엄청난 반발과 문제가 생길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총신대 그 총회 지시를 받게 돼 있는데 거꾸로 간다는 그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밖에서 바라볼 때는 총신대 내의 그 교직원들의 그 이기주의, 자기들이 뭐 억대 연봉이라든지 자기들만의 이익을 챙긴다든지 그리고 그 모든 재정적인 부담을 총회 또 교회 성도들에게 부담시키고 하여튼 그 총회 직영 신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관선이사 체제에서 교수들이 자기 마음대로 규칙도 변경하고 뭐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들과 잡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번 총회가 짚고 넘어가는 그런 절차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번 가을 총회 헌의안으로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사실 또 의지해요. 네. 또 함께 해온 분들이 이번에 이제 재단 이사회와 이제 재단 이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학생들을 많이 뒤에서 후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총신 사태를 끌어오면서 이제 결국은 오늘 그들은 이제 샴페인 잔을 이제 터뜨릴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번 차제에 앞으로 이제 목장 기도회도 있고 총회도 있는데 보이지 않는 많은 이제 침묵하는 그런 많은 그 총대들이 분명히 이제 목장 기도회나 총회를 통해서 그들의 민심, 의견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될 거고 아마 철저하게 아마 지켜보면서 이 총회의 헌법과 계례를 따르는 총신대학, 총회 직영 신학교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않는다면 앞으로 총신대는 여러 가지로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당장 그 목장 기도에서 총장과 총신대 교수가 강서로 나선 것을 두고 그 전국 노예들이 항의를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동안에 이제 우리 이재서 총장님이 참 그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가지고도 정말 세계 최초로, 한국계 최초로 신학대학 총장을 맡으셔서 잘 해오셨어요. 근데 실제 이제 전공이 이제 신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학대학이 총회 직영 신학교로서의 면모를 가지려면 아무래도 신학 전공한 교수가 총장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여론은 뭐 처음부터 오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교수들하고 학생들이 계속해서 이제 교육부 사분위에 이제 탄원서 내고 뭐 로비를 했다느니 어떤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심지어 뭐
재단 이사 뭡니까 총신 정상화를 반대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관서인사 체제가 좋다고 관서인사를 계속해서 보내달라고 뭐 탄원하는 것까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뭐 총장이 취한 여러 가지 태도와 입장들 이런 것들이 뭐 상당히 좀 많은 성도들 또 많은 총대님들, 많은 장로님들 중에 이제 좀 불만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로서는 그 향후에 이제 이사회가 끝났고 이제 이사장이 선출된 마당에 아마 총장의 거취 문제도 뭐 좀 거론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소문은 들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앞으로 모르는 일이죠. 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신대도 마음대로 하는데, 응? 왜 우리는 이것저기 막 청에서는 어떤 지시도 불이행하고 뭐 원하는 것도 거절당하는데 그분들을 갖다 이렇게 이제 세웠어요, 사실은. 그리고 뭐 수강성 목사님은 아시잖아요. 또 누가 잘못해도 절대로 고소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이제 그런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총회에 있는 그 노예에 있는 모든 그 각각 사람들의 그 생각을 한 번쯤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들의 이게 불만적인 또 이게 처벌 안 했던 그 부분들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아쉬워하고 있거든요. 예, 지난번 이제 실행위원회 때도 특별 뭐 조사위원회를 만들자 뭐 교수들이 이 총신 정상화를 위해서 반대하는 모습들을 보고 뭐 분노한다고 뭐 아주 강력하게 그 발언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들이 들끓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이 이제 그 현재로서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임원회에서 이제 처리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이제 아시다시피 소왕석 총회장님은 이 하나됨 우리 총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 전체의 또 연합기관의 통합 이런 것을 이제 추구하고 그 일을 실무를 진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지도자로서 또 개인적으로 자신을 이제 공격한다든지 또 터무니없이 모함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그 아량을 베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어떤 그 조직적이고 정말 이 총회에서 아주 노예의 결의를 통해서 헌의를 통해서 올라오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그 총회의 그 법과 질서를 세울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총회의 헌법과 결의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징계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넘어가다 보니까 총회가 전체적으로 좀 느슨해지고 또 그런 데에 대해서 실망한 분들은 아예 총회에 대해서 그냥 아예 뭐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관심도 두지 않고 하는 부분이 가장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총회가 좀 더 그 정말 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총회라면 헌법과 총회 결의를 좀 철저히 준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원들이 좀 더 각성을 하고 또 이번 총신대 문제에 있어서도 아마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목사님 아까 우리가 이제 취재할 때 강기식 목사님 폭탄 하나 그랬어요. 예. 네. 어떤 목사님들이 학교에다가 돈을 낸 거를 까겠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불발이 됐어요. 불발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그 오늘 학교에 저희 취재하러 와 보니까 강재식 목사님을 지칭하는 플래카드를 학생들이 신대원 원외 학생들이 들고 있었어요. 횡령 이사회가 추천한 이사는 물러가라 이거였어요. 그럼 뭐냐면 이제 전직 그 이사에서 추천한 강재식 목사를 지칭하는 거고 강재식 직무대행을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뭐 모든 기자들은 딱 보고 저것 또 이제 특정 단체에서 자꾸 이제 정회를 시키고 투표하지 않는 강재식 직무대행을 겨냥해서 압박을 주는 이제 그런 플래카드였죠. 오늘은 투표해라. 뭐 이런 식의 걸로 이제 느끼고
그것이 이제 본인을 지칭한 걸로 알게 되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광재식 목사님도 평소에는 참 조용하신 분이지만 조금 예, 아주 화를 열받았죠. 를 받아서 나에게 총신 사태 때 학생들을 뒤에서 사주한 그리고 그 뒤에다가 뒷돈을 대줬는데 그 통장 사본을 갖고 있다. 누가 얼마 보내고 어느 교회가 얼마 보내는지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사회 끝나고 이거 터뜨리겠다, 폭로하겠다, 공개하겠다. 그러고 이제 이사회를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사회가 이제 이사장 선출 끝나고 그냥 혼자서 바삐 그냥 가버리셨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뭐 그렇다고 해서 아마 뭐 이사를 그만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나 그 사건이 이제 현재 지금 상당히 좀 충격적이고 또 이건 이제 형사적인 문제하고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게 폭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언젠가는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 좀 터졌으면 이게 명쾌하게 이렇게 좀 그 흐름을 잡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도 얘기했고 많은 얘기 그 의원들이 이런 총신구 조사 처리 위한 마음대로 해야 된다. 예. 반드시 해야 된다. 예.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아마 가을 총회, 106회 총회에서 뭐 당연히 만들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미 헌의안이 여러 군데에서 올라온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 어찌됐든, 학생 총신 사태 때부터 오늘 재단 이사장이 선출될 때까지 특정 집단이 조직적으로 지금까지 아주 계획적으로 오랫동안 계획을 세워서 여기까지 해온 것은 이제 사실로 보이는 거죠. 저희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소왕석 총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총회 쪽에서는 좀 안이하게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그저 총회장이 좀 잠시 맡아서 정말 총회 지형신학교를 만들 때까지만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하고 이제 몇 번 간곡하게 호소도 하고 주위에서 했지만은 끝까지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길을 갔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자기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 여기까지다. 이 이상은 총회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106회 때는 이제 이건 용납하지 않을 거로 이제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총회와 총신의 그 갈등이 대립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지금 계속 뭐 우리에게도 제보하고 뭐 기자들에게도 제보하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 갈등을 막는 방법은 이제 앞으로 재단 이사회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정관 개정입니다. 총회 직영신학교로의 정관 개정.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정관을 막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현재 이제 15명 중에서 8명을 확보한 김기철 이사장이 하기에는 이제 버거울 것이고 그다음에 총회 직영신학교로 만드는 어떤 정관 부분을 재단 이사회에서 다룰 게 아니라 총회에서 정관 개정 총신대 정관 개정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 개정한 그 안을 재단 이사회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고 또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장신대라든지 고려신학대학의 모델을 성공 모델을 받아서 총신대 재단 이사를 총회에서 선출하는 이제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고신대 같은 데는 뭐 신학대학이든 신대원이든 교수들이 아주 철저하게 그 총회에 순종하고 있고 하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총장이 선출이 되더라도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장로의 신학대학 총장은 추인받지 못해서 새로 지금 이제 총장 선출에 들어갔고요. 그렇지만은 그 장신대와 고신대는 종교사학으로서 신학과, 교육학과, 종교음악과, 종교철학과 중심으로 그 총회 직영신학교 면모를 가지고 있고 그걸 총회가 책임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정적인 어려움은 절대 없다고들 자신하고 있어요. 뭐 교단은
아주 다뭐 훨씬 교단이야 뭐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보다 훨씬 적지만은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체제로 간다면은 앞으로 총신대의 어떤 경영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총신대가 독자적으로 또 총신대 재단 이사회가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정관 개선을 하고 자기들 중심으로 계속해 나가고 총회의 결의와 헌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사실 이건 총회 직영 신학교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총회 산하 교회가 이 학교에 장학금이나 발전 기금을 제공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어지는 거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제 106회 총회가 잘 해갈 걸로 보고 있고 이 오늘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재단 이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총장님 또 많은 교직원들도 정말 서울신학대학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한 달 월급을 그대로 다 이게 반납했어요. 그게 벌써 3번째랍니다. 그러나 지금 총신대는 이미 지난 연도에 수당까지 다 챙겨갈 정도로 대조가 되고 있는데 재단 이사회와 또 모든 학생들 또 총신대학교 교직원들은 총회의 결의와 헌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귀를 기울여서 재단 이사회나 교직원이 무슨 특권이나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은 총회의 지시와 결의를 이행해야 할 사명을 가진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새롭게 각성을 하고 120년이 가까워진 이 학교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총신대 동문으로서 이것을 분명히 지켜볼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총신대가 합동축 총회의 직영학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반드시 총회의 그 지시를 받아야 돼요. 예. 근데 이 지시를 거부할 때가 너무 많아요. 총회와 총신회의 그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하신다면. 한때 이제 지금 현재 이 재단 이사들은 다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에 소속되어 있고 노예의 어떤 치리에 순종해야 되고 총회의 결의와 이행을 잘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철저하게 집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총회 결의사항 불이행, 총회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정말 강력한 어떤 제재 조치가 없으면 지금까지는 그냥 다 봐줬거든요. 또 징계하고 나서 얼마 있다 다 풀어주고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기강이 흐트러진다면 총회는 앞으로 미래가 없다. 지금 총회가 해야 될 앞으로 산적한 일들이 많습니다. 뭐 총회 회관도 옮겨야 된다, 재건축해야 된다, 또 응급재단도 문제가 많다. 지금 총신대도 지금 뭐 적자가 1년에 3, 40억이다. 또 앞으로 좋아질 전망은 없다. 그래서 산적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총회와 학교가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총신대는 이 총회를 떠나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려고 하는 순간 총신대는 어려워지고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신대와 총회는 한 몸이다. 직영신학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총신대에 속하여 있는 많은 교직원들 그리고 이제 또 현재 이제 이사회에 이제 사실 우리 교단에 속되지 않은 여성 이사분들이 또 3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뭐 영원히 할 것은 아니니까 언젠가는 이제 우리 교단 분들로 이렇게 바꿔지는 이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총회와 총신대 또 재단 이사회가 한 몸이 돼서 정말 총회의 헌법과 결의사항을 준수하는 것 이것만이 서로가 살 길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어려운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근심을 좀 덜어주는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서의 총신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오늘 취재하는 그 과정에서 정말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그동안에 이제 총신대학교 사태 때부터 지금도 뭐 3, 4년 전부터 쭉 이렇게 이제 총신대를 지켜봤습니다. 저는 뭐 1977년도에 이제 총신대 신학과를 입학해서 79년도에 이제 교단 분열 시에 이제 학내 사태를 주도했던 인물이고, 그 이후에 이제 총신의 모든 역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난 총신 사태는 특정 세력이 장악하는 총신대를 특정 세력이 뺏으려고 하는 그런 조직적이고 어떤 세력 대결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심지어 뭐 국회의원까지 동원이 돼서 어느 한쪽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됐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서 끝날 줄 알았는데 오늘까지 와서 보니까 정말 그 재단 이사장의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재단 이사장까지 획득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여 왔다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사실로 확인되니까 참 많이 걱정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뭐 오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합동교회 역사하시는 어떤 섭리가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기자들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소식을 듣고 상당히 많은 실망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목사들이고 또 장로들이고 성도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일 가지고 좌절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고, 늘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좀 더 순종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교공으로 대표하는 김기철 목사가 재단 이사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문제는 하업으로 진행하자는 제안을 끝까지 거절하고 미리 정치적으로 판을 짜놓고 계획한 대로 진행되었군 만든 교경의 그림대로 진행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의혹 제기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제 총신대학교는 총리의 신학교가 아닌 교경대학교가 되었다는 분통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전의 그룹이 총신을 사유하는 것, 그리고 총회까지 접수하려는 상황에서 총회의 신학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뉴스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